중대재해처벌법의 행정제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교육과 공표는 어떻게 되는지, 손해배상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벌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누구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처벌 대상은 누구냐 봅시다. 법에 규정되어 있죠.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같은 맥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처벌 대상은 그러니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겠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중대재해 처벌법은 어떻게 그 안전보건 확보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느냐? 그냥 안전 확보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안전 확보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는 거겠죠. 어떻게 안전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 법을 위반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요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전 확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서 위반을 해가지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받게 되는 처벌이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망했는 경우입니다. 또는 사망은 아니고 다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가 아니고 치상이죠. 요거는 치사는 사망했는 경우고 치상은 상해 다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처벌 수위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치사죄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치사죄가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치상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사죄는 뭐라? 근로자가, 종사자가 이 얘기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치상죄는 뭐? 근로자,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건은 법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 경우입니다. 위반했는 경우에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치사죄, 치상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조건이 뭐냐? 한번 볼까요? 조건이 중요하죠. 어떤 것에 해당 되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 처벌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의무를 위반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이 있죠. 그 의무를 위반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 몇 명의 전문 인력을 두고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죠. 업장마다 다 다르죠. 그 규모에 따라서.
근데 그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고의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겁니다. 그럼 고의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또는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안 했다. 이게 고의겠죠. 아니면은 이거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업장에서 사업장에서 공정이 너무 늘어난다. 너무 딜레이 된다. 연기된다. 이런 이유로 안 했다. 이런 게 전부 고의죠. 이런 고의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거겠죠. 미필적 고의하고 차이는, 고의는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죠.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유에 따라서 뭐 돈이 많이 든다, 또는 공정이 연기된다, 아니면 귀찮다, 뭐 이런 이유로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은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 거라 하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죠. 고의로 안 한다 이러면은 일부러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돈이 많이 든다든지 귀찮다든지 이래서 안 하는 거고, 아예 안 하는 거고, 미필적 고의는 이거를 안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예상은 하지만 진행하지 않는 것.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더 중요한 내용으로 나왔지만 중대재해처벌이 되려고 하면 구성요건, 이 조건이 해당되는 그 중에서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위험하기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해서 사망사고 또는 부상사고가 발생했다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다툴 문제겠죠. 만약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위반해가지고 이 위반을 안 했으면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인과관계도 전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전보건 조치를 확실하게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주가 완벽하게 해놨다고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원인이 뭐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또 강풍이, 엄청나게 큰 강풍이 불었어요. 태풍 같은 거. 아니면 뭐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 환경 중에 사망했다. 이러면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기가 좀 애매하겠죠.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무를 위반했는 경우가 사고의 결과를 발생하게 된 원인이었다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무조건 사람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뭐 규정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 위반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의무 위반 안 했으면 사업주가 그러고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잘했으면 이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뭐 지진이 또는 강풍에 의해서 뭐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분히 다 이행했어요. 근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뭐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처벌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거의 두 가지로 나누죠. 누구를 처벌하느냐 하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 거의 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거겠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 경우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질병이나 부상, 다쳤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거는 치사죄고 이거는 치상죄죠. 이럴 때 어떻게 해당되느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요게 중요하죠. 위반했는 경우입니다. 위반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중요한 게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병가도 가능합니다. 둘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보통 일반 법률을 보면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뭐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면 징역형 받으면 보통 벌금은 안 나오는 거고, 보통 벌금이 나오면 징역형은 보통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병가가 가능한 거예요.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 이렇게 처벌하고 벌금 대신 또 플러스 뭐 10억 원 이하니까 뭐 5억 두 개 다를 병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일반 법률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법이죠.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의도가 뭡니까? 근로자들의 이 근로 환경에서 사망 사고 또는 중대 상해 사고를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겠죠. 이거를 사망 사고나 근로자의 뭐 질병 또는 상해 사고를 막으려고 하면은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죠. 이 사람들의 경영이나 보건을 비용을 들여서 또는 인력을 들여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면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밖에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 자기 돈 써가면서까지 안전보건 의무를 뭐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느냐?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처벌 조항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사망사고 말고 치사죄 말고 치상죄는 어떻게 되느냐? 치상죄의 기준이 있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고로,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는 말은 그 현장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들이 많이 나는 현장이니까 이 유형을 보완했었어야 되겠죠.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무 조치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했겠죠. 2명 이상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을.
이럴 때는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치상죄라고 보는 겁니다. 또는 또 어떻게 해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예전 시간에 앞 시간에 배웠죠. 앞에서 나왔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항목들이 있었었죠. 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그냥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성 질병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놓은 게 있죠. 요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인 경우에 해당하면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에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치상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근로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받았는 경우 요거에 딱 해당할 때만 되는 거겠죠. 그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징역형에서 한번 볼까요? 치상하고 보면 치사죄는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년 또는 1년 뭐 2개월 아니면 2년 뭐 이런 식으로 징역형을 줘야 되는 거고 7년 이하의 징역 같으면은 물론 6년을 줘도 되지만 징역을 2개월을 줘도 되는 거죠. 1개월을 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겁니까? 위에 게 더 높은 거죠. 1년 이상으로 끊어주는 것이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치상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가 가능. 이게 중요하죠. 병가 가능. 둘 다 이것도 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처벌 조항이 큰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만 하고 다른 법률에서는 일반 형사법 이런 데서는 하나만 하고 말죠. 요거 또는 요거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이게 병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금방 이야기했는 거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요거에 해당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처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중처벌하는 거 이것도 잘 봐야 되겠죠. 형이 확정된 후 그러니까 치사죄나 치상죄 중대재해법의 치상이나 치사죄로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이에 또 발생했어요. 또 똑같은 비슷한 뭐 치사죄나 치상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도록 발생했어요. 5년 이내에. 그러면 재범됐을 때는 재범 발생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범이 발생해가지고 5년 이내에 재범이 발생해가지고 이 죄로만 가지고는 징역 한 2년 정도 받아야 되는 형이다. 이러면은 징역 3년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50%까지 가중이 가능한 거예요. 재범 발생 시에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 규정 한번 볼까요? 양벌 규정은 뭐냐면은 이 법인의 대표는 사람이죠. 그런데 법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은 아니죠. 또는 기관도 마찬가지죠. 뭐 무슨 도시개발공사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공사 무슨 무슨 공사 이런 거 있죠. 공사들 많이 있죠. 이런 거 다 기관입니다. 법인이나 기관은 사람이 아니죠. 물론 그 대표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양벌 규정하면은 뭡니까? 이 법인의 대표도 처벌받고 법인 자체도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법인이 있으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법인이 있으면 주식회사죠. 법인이 있으면 그 대표는 사람이지만 법인의 대표는 사람이지만 법인 자체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법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그냥 법인이라는 얘기겠죠. 양벌 규정은 둘 다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의 대표도 처벌받게 하고 법인 자체에도 처벌받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법인은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벌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치상죄, 치사죄 마찬가지죠. 요건은 똑같습니다. 요건은 똑같은데 치사죄는 벌금이 더 대표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50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벌금도 벌금량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치상죄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10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대표자에게 사업주에게 갈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얼마였습니까? 1억 이하죠. 볼까요?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다음 사망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 벌금만 보면 10억 이하입니다. 근데 이 법인에게 또는 기관에게 할 수 있는 징역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50억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엄청나게 벌금량이 상향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면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한 겁니다. 법인이나 기관, 어떤 법인, 뭐 주식회사 무슨 뭐 법인 이런 거 있죠. 그 회사는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부주의로 또는 부주의 그 뭐 어떤 뭐 근로자의 뭐 명백한 부주의 뭐 이런 걸로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그러면 면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는 뭐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발생했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다 해놨어요. 이 법인에서 뭐 거의 완벽할 정도로 뭐 안전이나 보건 관리를 해놨는데 근로자가 그 위에서 일하다가 뭐 쉽게 말해가 어제 그 사람이 근로자가 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예를 뭐 들면 술을 막 많이 먹어가지고 근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뭐 발견을 못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휘청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뭐 사망했다든지 이거 좀 애매하겠죠. 따져보면 누구 잘못이냐. 주의를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뭐 음주로 좀 판단하기는 좀 그렇네요. 갑자기 뭐 이런 사람이 뭐 그러면 음주예보다는 뭐 이런 예들이 있겠죠. 뭐 이 사람이 뭐 간질이나 이런 뭐 병이 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높은 장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질병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뭐 간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고 뭐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추락해서 뭐 사망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법인이나 사업주가 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면책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법률을 적용하는 요건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위반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판단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또는 경영관리자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면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충분히 안전보건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회사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얘기겠죠. 회사나 기관, 법인이 회사죠. 기관. 근데 이제 뭐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나 기관은 벌금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치사죄인 경우는 50억 이하 벌금, 치상죄인 경우는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